이처럼 이기심이라는 것은 완전히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좋다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그런 자질구레한 일에는 순서와 주의를 잘 분간해서 조심성 있게 움직이며 남에게 속거나 남의 일에 내 돈을 쓰거나 하지만 않았더라면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는 사소한 잘못으로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나는 온갖 주의를 다 기울여 근무상의 과실을 범하지 않게끔은 하고 있었다. 나의 본래의 의무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모두 최후까지 다시 없이 규칙적이고 다시 없이 엄밀했다. 무리한 독촉을 받아 암호문의 실수를 저질러서 본국의 아몰로시의 서기들로부터 한 번 불평을 들은 이외에는 대사에게서도 누구에게서도 직무상 무엇 하나 태만하다는 책망을 들은 일은 없었다. 이것은 나같이 태만하고 경솔한 인간으로서는 특기할 만한 일이었다. 그 대신 내가 맡은 사사로운 일은 깜빡 잊어버리고 내버려 두는 일이 자주 있었다. 그리하여 정의를 사랑하는 뜻에서 그 일로 시비가 생기기 전에 언제나 자발적으로 그 손해를 부담했다. 그런 예를 하나만 들겠다. 이것은 내가 베네치아를 떠나게 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것의 반응은 뒷날 파리에 돌아와서 통절히 느끼게 되었다. 루솔로라는 우리들의 요리사가 프랑스에서 200프랑의 묵은 차용 증서를 한 장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친구의 한 사람인 가발사가 가발을 납품했다는 표시로 차네트 난이라는 베네치아 귀족으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루슬로는 그 증서를 내게로 가져와서 어떻게 교섭을 해서 얼마라도 받아내도록 수고해 주었으면 하고 부탁했다. 베네치아 귀족의 관례로서 외국에서 진 빚은 자기 나라로 돌아오면 결코 갚지 않는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고 루솔로도 알고 있었다. 소송이라도 걸어서 받아내려 해도 시간만 오래 걸리고 소송 비용만 들게 되어 불행한 채권자를 곤란하게 하므로 채권자는 지쳐서 결국은 포기를 하던가 거의 턱도 닿지 않는 액수로 타협을 짓고 마는 수밖에 없다. 나는 르블롱 씨에게 부탁해서 자네트에게 말해 주도록 했다. 자네트는 정서는 시인했으나 지불은 거절했다. 옥신각신하던 끝에 결국 그는 3스갱만을 약속했다. 르블롱이 증서를 가지고 갔을 때 3스갱이란 돈은 마련이 안 되어 있었다. 기다려야만 했다. 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나와 대사와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나는 대사관을 나오고 말았다. 대사관의 서류는 다시 없이 잘 정돈이 되어 인계되었다. 그러나 루슬로의 증서만은 눈에 띄지 않았다. 르블롱 씨는 틀림없이 내게 주었다고 했다. 그가 지나칠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란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그 증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내게는 아무래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자네트가 부채를 인정한 것이니까 영수증을 써주고 3스갱을 받아내던가 복본으로서 증서를 다시 써봤던가 어느 쪽인가를 해주도록 하는 교섭을 나는 르블롱 씨에게 부탁했다. 자네트는 증서가 분실된 것을 알자 그 어느 쪽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내 주머니에서 삼스갱을 루솔로에게 주며 그것으로 증서를 돌려준 것으로 하려 했다. 그는 그 돈을 거절하며 파리에서 채권자와 타합하라고 하면서 내게 그의 주소를 주었다. 가발사는 경과를 알고 있어서 예의 증서를 돌려주던가 돈으로 그 전액을 갚으라고 했다. 분개한 나는 그 몸소리치는 증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다 했으리라. 나는 200프랑을 치렀다. 게다가 그것은 내가 가장 공경에 처했을 때였다. 이것이 증서의 분실에서 그 채권자가 전액의 지불을 받게 된 것의 자초지종이다. 반대로 공교롭게 이 사나이에게 이 증서가 발견되었더라면 자네트 나니 각하가 약속한 10액기나마 좀처럼 손에 들어오지는 못했으리라. 근무에 대한 수완에 자신을 얻은 나는 흥미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친구인 까리오나 곧 이야기할 유덕한 학자 알투나와의 교제와 생마르코 광장, 극장, 거의 언제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는 여러 집들의 방문 등등 극히 사소한 기분 전환 외에는 나의 의무를 단 하나의 낙으로 삼았다. 일이 몹시 고된 편도 아니고 거기에 비니서 신부의 도움도 있었지만 문서 교환의 범위가 무척 넓고 전시 중이기도 했으므로 역시 그만큼 나는 바빴다. 매일 오전 중의 대부분은 일에 매달렸다. 우편물이 도착하는 날은 때로 밤중까지 걸리는 수도 있었다. 남은 시간은 새로 맡게 된 이 직무의 연구에 충당했다. 이 직무에 있어서 첫 출발이 순조로웠으므로 곧 보다 유리한 지위에 임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실상 누구도 내게 대해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우선 대사부터가 처음엔 나의 근무 태도를 공공연히 칭찬해주며 조금도 불평은 말하지 않았다. 대사가 노발대발하게 된 것은 결국 내가 스스로 무익한 불평을 터뜨려 끝내 그만두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들이 문서를 교환하는 각국 대사나 본국 대신들은 그에게 그의 비서의 공적을 칭찬했다. 그것을 그는 기뻐해야만 할 텐데 그 모자라는 머릿속에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었다. 특히 어느 중요한 사건으로 그가 받은 내게 대한 찬사에 대해 나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것은 꼭 설명을 해야만 된다. 그는 꾹 참고 있지는 못하는 사람으로 그의 모든 방면으로 가는 우편물이 발송되는 매주 토요일에도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외출을 서둘렀다. 그리고 국왕이나 여러 대신들에게 보내는 공문서 발송을 줄곧 4개다 독촉을 하면서 정신없이 그것만 서명하고는 대부분의 다른 편지에는 서명도 하지 않은 채 어디론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뛰쳐나가 버렸다. 그런 다음 단순한 정보 정도라면 하는 수 없이 공보부로 돌려버리고 말지만 문제가 국왕과 관계되는 사무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누군가가 서명을 해야 했다. 그럴 때는 내가 서명했다. 마침 비엔나 주재국왕대리공사 베상시로부터 막 들어온 중요 통첩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내가 아까 말한 대로의 처리를 했다. 오스트리아군의 로보코비처 대공이 나폴리로 진군해와서 스페인군의 가주 백작이 그 기념할 만한 퇴각을 했을 때였다. 현 세기 중에
가장 훌륭한 군사 행동이었으나 유럽에서는 과히 호평을 받지 못했었다. 이 통첩에 의하면 한 사내가 비엔나를 출발해서 베네치아를 거쳐 아브루치오의 산골로 몰래 숨어 들어가는데 그자는 오스트리아 군의 접근에 따라 그 지방의 백성들을 선동할 임무를 띠고 있다고 적혀 있었고 뱅상시는 인상서까지 보내왔다. 모든 것에 무관심한 몽떼기 백장님이 마침 부재 중이라 나는 이 통첩을 시간을 놓치지 않고 로피딸 후장님에게 돌려보냈다. 부르봉 왕가가 나폴리 왕국의 안전을 보정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여지없이 우롱을 당하고 있는 이 가련한 장자크의 덕인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